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 저항 라인 돌파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된다는 것을 공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자리들에 대해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돌파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구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VT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VT의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동사는 라미네이팅 업체인 GMP가 화장품 업체인 V코스메틱을 흡수합병하여 설립된 업체이다. 최근 한국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사의 최근 매출 비중이 중국보다는 일본에서 커지고 있다. VT의 주요 제품으로는 리들샷 시카, 콜라겐 팩트, 방탄소년단 BTS 팩트 등이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시카라인 등을 바탕으로 일본 주요 채널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 신제품인 리들샷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면서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다. 리들샷이란 마이크로 사이즈의 시카리들이 피부 깊숙이 유효 성분을 침투시키는 제품이라는 뜻이다. 시카리들의 경우 모공보다 14배 얇은 두께로 흡수를 돕는 피지컬 더미 딜리버리 시스템이 적용되어진다. 해당 성분은 미네랄 유래 미세입자 성분으로 피부를 자극하며 흡수를 촉진하여 매끈한 피부 컨디션을 유지시켜주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일본 내 오프라인 채널만 1.6만 개 가까이 확보한 탓에 리들샷 오프라인 확대에 따른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등 타시장에서 SNS를 타고 구매층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도 상승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 주력 제품 대비 ASP가 높아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ASP는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의 약자로 평균 판매 가격을 의미합니다. ASP가 높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제품을 더 비싸게 판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SP가 높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고품질, 고급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ASP가 높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거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ASP는 유통업체의 수익성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ASP가 높을수록 유통업체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업체는 ASP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는 고품질, 고급 제품을 취급하거나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을 취급하거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ASP를 높이려고 합니다. 동사의 히트 상품인 리들샷이 이러한 ASP가 높은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화장품 부문에서 선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어발식 기업 경영으로 기업가치 추정에 변수를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NFT, 2차 수소전지, 바이오 등등 주력 사업과 연관이 별로 없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고 있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장품 섹터의 약진이 확인된 이상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안전마진인데 투자자들은 이 점을 잘 고려해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VT는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수소전지, 바이오, 음반, 광고 대행, 해외 유통, 공연, 매니지먼트 등의 사업에까지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 많은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떼어내 물적 분할을 하거나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화장품주들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업황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화장품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따라 코리아나와 한국화장품, 에이블 CNC, 본느, 토니모리, 뷰티스킨, 이치안불 등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인 리들샷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히트 상품 하나가 이 기업 전체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시장에는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가에 이것이 반영되면 추세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올 한 해 화장품 섹터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 VT의 주가도 이런 추세의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면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합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하고 나서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좋다가도 조정 기간이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여기서 바로 반등하여 치고 가느냐 아니면 긴 박스권이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차트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박스권이 형성되기 전에 돌파 시도가 한 번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돌파가 분명히 나왔습니다만 더 치고 가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이 부분이 돌파 매매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고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 치고 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돌파 이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파할 때 어떤 모습으로 돌파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으로 힘있게 돌파를 해야 진정한 돌파가 됩니다. 깔짝깔짝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돌파한 후에 다시 전고 라인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전고 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상승할 힘이 생깁니다. 이 차트는 전형적으로 돌파에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구분하는 일이다. 전고라인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을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한다. 또한 가격 캔들의 모습이 중요하다. 힘있게 저항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조정을 보이더라도 전고라인이 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해야 진짜 돌파가 되는 것이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을 하더라도 주가가 밀려 전고 라인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전고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느냐, 전고 라인이 깨어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돌파 매매를 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후 주가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전고 라인이 깨어지자 주가가 밑으로 흐른 뒤 긴 보합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돌파 시도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전고 라인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 상황이 무지 중요합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여 다시 돌파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전고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자리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붙어서는 안 된다. 침착하게 돌파 후 눌림을 기다려라. 전고 라인을 터치한 후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라.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마라.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해야 이 자리를 찾아낼 수 있다. 집문서, 땅문서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중을 실어 투자할 수 있는 자리이다. 앞에서 두 번의 돌파 시도가 실패한 자리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후에 이 전고 라인을 잘 지켜주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돌파 매매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파에 성공하고 나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이 라인을 잘 지켜주고 반등하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후 상황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또 전고 돌파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가 나오면 주가는 비교적 가볍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매물대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주식은 고가놀이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가느냐, 조정이 나오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서 제가 흐름과 추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업황과 이 기업의 올해 1분기 실적을 근거로 더 치고 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포지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돌파 후 눌림,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DR텍입니다. 뉴스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디지털 영상 의료기기 전문기업 DR텍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세계 비파계 검사 학술대회 WCNDT에 참가해 벤더블 디텍터를 포함한 산업용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 홍보와 더불어 글로벌 주요 고객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WCNDT 학술대회란 국제비파과검사위원회 ICNDT가 4년 주기로 대륙을 순환하며 개최하는 비파계 검사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행사를 말한다. 이번 제20차 WCNDT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려 8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제20차 WCNDT 학술대회는 70개국에서 3,0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가해 1000편의 국제학술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제20차 WCNDT 학술대회는 400개의 산업박람회 부스를 통해 신제품이 전시된다. 비파계 검사는 재료나 구조물의 결함이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시험하는 방법이다. 비파계 검사는 가스 및 석유 배관, 밸브, 용기, 저장 탱크, 2차 전지 등 다양한 관련 제품과 원전, 플랜트, 항공 등 중요 시설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검사 방법이다. DR텍은 이번 WCNDT 학술대회를 통해 대구경 사이즈를 검사할 수 있는 벤더블 디텍터 익스트림 플렉스 시리즈의 신모델을 첫 공개했다. 벤더블 디텍터는 DR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원천 특허까지 보유한 완전히 차별화된 산업용 솔루션이다. 이와 관련해 경쟁사가 DR텍 원천 특허 회피를 어렵게 보고 무효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 다른 경쟁사는 DR텍 특허를 피해 구형 기술로 벤더블 디텍터를 출시했지만 내구성이 약해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DR텍의 차별화된 높은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DR텍의 벤더블 디텍터는 자유롭게 곡률 변동이 가능한 특성을 갖춰 기존 평판형 엑스레이 디텍터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의 평판형 디텍터는 송유관, 가스관, 수도관 등의 곡면부에서 영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벤더블 디텍터를 적용하면 곡면에서도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DR텍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구경 사이즈별 검사 솔루션들을 풀 라인업하게 됐다며
신모델 출시를 통해 소중대 구경의 배관 검사에 대한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DR텍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요 글로벌 고객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DR텍은 러시아 권역 및 중앙아시아에 본사를 둔 20여 년 업력의 A사와 벤더블 디텍터 익스트림 플렉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DR텍은 공급 지역 및 물량 확대를 위해 경영진 간 시장 전략 구체화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다. 또한 DR텍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비파계 검사 장비 배급사와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DR텍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5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비파계 검사 장비 배급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DR텍은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선박회사들에게 벤더블 디텍터 익스트림 플렉스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DR텍은 최근 또 다른 대형 업체에도 납품함으로써 국내 대형 3대 조선사에 모두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2차 전지 배터리 검사 분야에서도 DR텍은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배터리 업체의 산업용 동영상 디텍터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 DR텍은 국내 비사와 최근 플랜트 건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검사 장비와 판독 솔루션이 결합된 제품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의 모의를 체결했다. DR텍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매출액은 2021년 29억 원에서 2022년 79억 원, 2023년 126억 원으로 연평균 107%씩 고속 성장 중이다. DR텍 관계자는 DR텍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대형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가스 및 석유, 조선, 항공, 원자력, 우주, 2차 전지 등 비의료 분야에서 산업용 엑스레이 투과 검사 RT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DR텍은 보통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분류되어지지만 산업용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 올 들어 아직 의료기기 섹터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섹터에서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섹터가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급부상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에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트상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이후 아주 중요한 타점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돌파 후 전고 라인을 잘 지켜주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가짜 돌파가 2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저항 라인을 살짝 돌파를 했지만 더 치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는 주포가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쌓여있는 악성 매물을 소화할 힘이 없어 주가가 밀린 것입니다.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하면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포가 저점 매집으로 방향선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돌파 매매보다는 눌림목 매매를 권하는 것입니다.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좋은 타점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파보다는 눌림이라는 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눌림목 매매는 안전성에 있어서 탁월한 매매법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좌절이 됩니다. 여기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돌파 매매는 어설프게 시도하다가 고점에서 물리기 쉬운 매매법이다.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 후에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다. 돌파 후에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며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다. 돌파 후 눌림. 이것이 돌파 매매를 할 때 가장 확실한 타점이 된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한 돌파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캔들이 아주 중요한 캔들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 고점에서 생긴 도지 캔들입니다. 매도세에 매수세가 밀리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추가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돌파 후 눌림이 나오지 않고 바로 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서는 장대 양봉 고점에서 생긴 도지 캔들입니다. 이후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올 것이라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캔들이 중요한 캔들입니다. 장대 양봉 고점에서 생긴 도지 캔들입니다. 어김없이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후 엠벨선이 깨질 때 매도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두 번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저항라인 돌파에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역시 저항라인 돌파에 실패하자 주가는 줄줄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반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OBV 보조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거래량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이제 최근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확실하게 핸들링을 다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를 크게 한번 주고 손을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그러자 주가가 질질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포가 다시 손을 놓아버린 것이 아닐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 주포는 개미털기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려 하는데 개미들이 자꾸 달라붙으니까 개미들을 털어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날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리가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간 자리입니다. 이제 빠져나갈 사람은 다 나간 상황입니다. 살 사람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포가 다시 반등을 시킬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PSK와 PSK 홀딩스입니다. HBM 관련 장비주들입니다. 심도 있는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 분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PSK 홀딩스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전고라인 돌파에 성공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루한 보합권을 유지하던 주식들도 전고 돌파에 성공하고 나면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라는 조건으로 이런 자리들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 종목의 상승 모멘텀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돌파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 이후에 눌림이 나오지 않고 횡보를 이어갑니다. 여기서 중요 저지바가 다시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지지라인을 잘 지켜준다는 것은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로 보면 됩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다시 전고 돌파가 나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후 상황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고 라인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전고 라인을 돌파했다고 해서 다 치우가는 것은 아니다. 전고 라인이 다시 깨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돌파가 나온 뒤 침착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전고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전고 라인이 깨진 뒤에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 현명한 매매 방식이다. 제가 왜 돌파보다는 눌림이라고 강조하는지 이제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에도 똑같습니다. 돌파보다는 눌림이라는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상승세가 좋은 종목들은 21선이 깨지더라도 기준선을 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그런 자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급등하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이는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HBM이 발열 등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추측성 기사가 나왔다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퀄 테스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업이 삼성전자의 HBM 핵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트상에서 맥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스를 분석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해야 할 작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뉴스 매매에 특화된 트레이더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장이 시작될 때까지 밤새 뉴스를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주식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뉴스 분석입니다. 지금 포항 앞바다 시추 문제로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합니다. 윤 대통령이 전국 돌파 카드로 무리한 이슈를 터뜨린 것이 아니냐, 괜히 국민들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에서 날아온 전문가라는 사람과 그 회사가 메이저 업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 이전 호주팀에서는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철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돈을 들여가며 있지도 않은 혹은 경제성이 없는 일에 무리하게 매달리냐 등등 가계각층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 주식시장이 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이 있는 고수들은 이미 이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에서 급등 초입을 잡아 상승분을 먹고 빠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한국과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아프리카 경제협력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분석하고 섹터와 종목을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주식을 종합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순발력도 필요하고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각도 필요합니다. 경제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도 있어야 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있어야 하고, 사람의 심리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공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설픈 기법 하나로 수익을 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겸허하게 배운다는 자세를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자양분이 밑거름이 되고 세월과 함께 술이 익어가듯 천천히 고수가 되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숙제 하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PSK홀딩스 자회사인 PSK의 차트도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관점에서도 차트를 분석해보고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도 차트를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